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언뜻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또 그냥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X, 척추 수술이나 뭐 다른 어깨 수술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비싼 편은 절대로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싸다 뭐 이것까지는 아닌데, 사실 수술 비용이라는 것도 로봇을 쓰냐 마냐, 또 어떤 재료를 쓰냐 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실 마취 전에 대부분 고령이시죠. 그런 분들의 이제 수술 위험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수술할 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환자가 안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요. 어느 적정선을 병원마다 좀 유지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르고 병원장님의 철학마다 조금씩 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마다 비용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비싼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 가격을 생각하면은 싼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일단 X인데 O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쪼그려 앉을 수 없다는 아니에요. 쪼그려 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엉거주춤하게. 그런데 쪼그려 앉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쪼그려 앉는 행위가 뭐 허리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고 발목에도 안 좋고 고관절에도 안 좋고 그냥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 행위라서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20년 정도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나이쯤 되면은 적당한 인공관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나이까지 우리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좀 개인차가 좀 큰 편이긴 해요. 평균을 따지면 20년. 해모 없나? 진짜 이거는 그 소리에 따라 되게 달라요. 헐거워졌다라기보다는 약간 근력이 약해진 거죠. 그 주변을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딱 제자리에서 못 잡으니까 그게 움직이면서 덜컹거리는 그런 소리라든지 느낌이 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모든 딱딱거리는 소리가 헐거워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소리냐 안 괜찮은 소리냐, 이건 수술한 의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난 O. 통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좀 중간에 끼고요.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얼마만큼 아프다, 이거 절대로 비례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은, 병이 심하다라고 해서 전혀 많이 아픈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도요, 안 아파요. 근데 우리 여기 살짝 찢어진 거 얼마나 아파요. 그런 식으로 관절염이 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다들 아프시진 않으세요. 근데 내가 안 아프다?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될 무릎이라면 지금 당장 안 아파도요, 적당한 나이가 되시면 하는 게 낫긴 나아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몸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으시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나이가 찼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술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안 찼다, 안 아프다, 아무리 관절염이 심해도 수술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컴엑스. 요즘 다들 느끼실 거예요. 겉보기 나이로 이제 정말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도 정말 다양하십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젊었을 때 많이 고생을 하셔서 그런 건지 나이에 비해서 좀 몸이 많이 늙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80세 이상이라고 해서 수술 못할 건 전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93세까지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흔한 일은 아니죠. 90세 이상이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그분 워낙 건강하셨어요. 아무도 90세 이상으로 안 봤을걸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고 결정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이란 말 때문에 X. 항상은 아니고요. 다리 예쁘게 생겼고 골극 많이 안 나와 있고 전형적인 형태의 관절염이 생겨서 딱 일반적인 케이스면은, 사실 로봇이나 내비게이션이 크게 도움되는 면은 많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은 오히려
답답해서 그냥 로봇 갖다 치우고 내가 하고 싶어 그냥 아 답답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되게 변형이 심하고요. 아니면 일부만 치환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확실히 로봇이 1도, 0.5도 이런 각도를 딱딱딱 지정해서 제 손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일반적인 케이스라면은 그렇게까지 그런 정교함을 요구하진 않아요, 소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수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리고 자전거도 얼마든지요. 재활 과정에서 자전거는 되게 일찍 타십니다. 저는 보통 한 달쯤 지나면 좀 타라고, 물론 이제 실내 자전거요. 바깥에서 탄 자전거 말고 그 정도 타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나 수영은 전혀요. 무리 없습니다. 그거는 X죠. 아까 잠깐 수명이 뭐 20년 정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0년, 40년 쓰시는 분도 정말 드물게 보긴 봅니다. 그렇게 오래 쓰고 잘 쓰고 있는 걸 재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딱 환자분 몸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요. 몸이 그 양쪽 수술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어느 정도는 출혈량이 있는 수술이에요. 약간 피의 소실이 좀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분은 약간 빈혈 쪽이란 말이에요, 남성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양쪽 다리 수술하고 피가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괜한 수혈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판단이 들면 차라리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죠.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됩니다. 한 1, 2주만 기다려도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거는 진짜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동시에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요. 다른 수술보다는 낫다. 아무래도 무릎 인공관절이란 말 그대로 인공관절이거든요. 인공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술에 비해서는 감염에 좀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좀 더 감염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요. 당연히 무균 처리를 다 하고 소독된 것들을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장갑도 여러 번 바꿔 끼고요. 보통 수술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않지만, 수술할 때 당연히 이제 침 튀지 말라고 이제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다, 그걸 한 번 더 써요. 수술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인공관절은 뼈를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막 튀기도 해요. 튀는데 만약에 진짜 쬐끄만 덩어리가 얼굴에 맞았다 떨어지잖아요. 그 오염된 거예요. 내 얼굴이 깨끗하지 않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튀어서 오염을 시킬까봐 어떤 헬멧도 같은 거 써요.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이란 수술이요, 역사도 오래됐고요. 어느 정도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기술들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인공관절 해야 돼요, 그럼 되게 걱정부터 많이 하세요. 결과가 일정하고요. 저도 의사로서도 되게 안심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